자, 우리 충암고는 전국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맞죠?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학생들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고등학교 1학년 설명에 융합적 사고로 공동체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 충암고등학교 설명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노란 색깔로 써있는 융합적이라든가 공동체 사회라든가 함께라는 말은 저희가 그냥 멋있는 말을 조합한 것은 아니고요. 충암고 프로그램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저 프로그램들이 어떤 거지? 라는 것들을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는 좀 감을 잡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굉장히 오늘 제일 중요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9번째 간담회 설명회 중에서 마지막 충암고고 충암고를 설명의 자료를 저희가 특별히 굉장히 좀 애를 써서 더 열심히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하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먼저 고등학교 1학년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좀 정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학생들도 지금 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의 학생이 지금 충암고등학교를 배정을 받아서 1년 동안 우리한테 가장 우선순위 1순위가 무엇인가 이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내신이죠. 그렇죠? 이유는 선배들이 지금 합격을 했고 이번에도 지금 충암고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저희 학원에서도 지금 김종땡이라는 학생이 지금 서울대학교에 그것도 일반 전형으로 합격을 했고 또 최땡이라는 학생도 고대에 학업우수 전형으로 붙었어요. 좀 이따 그 전형들이 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일반 코끼리의 맞짱이 아니었어요. 그 서울대 일반 전형이라는 거는 특목 자사고 애들하고 생기부로 맞짱을 떴는데 이게 먹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뚫고 들어갔고 또 고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가장 빡세기로 이름난 학교인데 그 최저를 뚫고 얘가 합격을 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어떤 현상으로 지금 충암고가 의미 있는 실적들을 지금 내고 있는 것이죠. 예년에 비해서. 그건 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덕분도 있고 구성원의 약간 차이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어찌됐건 지금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학을 잘 간 형아들이 무슨 전형으로 붙었냐를 보면 내가 가야 될 길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형아들이 재수해서 붙은 게 아니라 현형으로 붙었으니까 뭘로 가느냐? 효과 아니면 종합으로 갔죠. 거기 정시로 간 애가 어디 있고 논술로 간 애가 어디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자, 그러면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우리 김충암군의 우선순위 1순위는 5등급제로 변했지만 내신이 1순위다. 자, 이 부분.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고대에 합격한 형은 내신이 좋다고 보길 붙은 건 아니에요. 내신만 갖고 붙은 게 아닙니다. 최저를 맞췄어요. 최저를 맞췄으니까 이제 합격을 한 사례가 될 텐데 이 학교는 당연히 그러니까 공통 수능을 잘 봤죠. 모의고사에서 최저를 맡은 사례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울대 붙은 학생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텐데 당연히 2학년, 3학년에 열려있는 여러 가지 선택 과목들을 자신이 희망하고자 하는 학과와 연루를 해서 엉뚱한 거 선택 안 하고 제대로 결을 맞춰서 선택을 했고 거기에 맞는 활동들이 생기부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요 지금 머릿속에 오케이 1학년 때 무조건 우선순위는 뭐다? 내신. 두 번째 저것만 잘 본다고 뽑아주는 학교가 없어. 따라서 수능 최저를 딱 맞추자. 세련되게. 자, 세 번째는 당장은 안 하겠지만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 들어가는데 아마도 5월, 6월 정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할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2학년 때 뭐 선택할 거냐 조사하면 그걸 또 바꾸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거의 그걸로 거의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서 선택 과목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자, 이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조금 다른 얘기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만 마치고 대입을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학은 우리가 좀 뭔가를 공부를 내 깜냥에 열심히 했다고 뽑아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간을 좀 이렇게 빠르게 돌려서요. 3학년 1학기까지 모든 내신이 다 끝났고 생기부가 다 끝났다고 한번 전제를 깔아볼게요. 한 2년 뒤인 거죠. 2년 반 뒤에. 이때 원서를 6장을 써야 되는데 그 6장을 쓸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특히 상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는 선택 과목이에요. 그때 우선순위 1순위는 선택 왜죠?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단순하고 간단하게 대답이 나와요.
지금 내신이 9등급이 아니라 5등급이죠. 그쵸? 그러면 대학이 봤을 때 예를 들어 서울대나 서강대나 성균관대나 고대나 연대가 봤을 때 전국에 있는 1700개, 1800개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1등급이라고 하면 그거를 우리가 믿어줄 만한 성적입니까?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이걸 보고 진짜 잘하는 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변별이 없잖아요. 사실 내신이. 자, 그리고 수능만 봐서는 그것도 좀 그 한나라 시험은 그 시험 하나만 갖고는 좀 애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생기부를 그동안 계속 봐와서 입사제도부터 시작해서 학종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는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비슷한 애들끼리 경쟁을 해서 우리 학교에 쓸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과정 중에 선택 과목을 뭘 했어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교과로 쓰더라도 마찬가지고 종합으로 쓰더라도 그렇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도 생기부 내라고 하거든요. 그 생기부 내라는 거는 선택 과목 선택 뭐 했냐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1순위가 대학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원서 쓸 때는 선택 과목이 제일 중요해요. 동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수능이죠. 내신보다는 수능이 변별이 있잖아요. 아직은 다 상대평가고 9등급제니까. 그리고 평가원이 내는 시험과 충남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내는 시험을 우리가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대학 입장에서. 그래서 우선순위 두 번째는 수능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고등학교 내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지금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고1 때의 우선순위는 1순위, 3순위가 앞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 가지고 이제 나중에 원서 쓸 때 대학의 입장에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서부학군에 있는 우리 충암고등학교의 수준을 인지를 하고 그 충암고에 다니고 있는 나라는 아이의 내신과 생기부가 경쟁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봐서 거기에 맞는 원서를 쓰게 되는 게 입시의 다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 1순위가 뭐라고요? 내신이라고요. 그리고 내신 지금은 1순위. 고1 때는 지금은 1순위고 두 번째는 수능 점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남자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잘 못 챙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학사 일정이라는 거는 첫째 자녀가 있어 보시면 당연히 경험을 하셨겠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 치다 보면 1년 다 끝납니다, 사실. 그래서 중간에 3월과 9월, 10월에 모의고사 볼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애들이 인지를 안 하고 시험을 대충 봐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데를 못 가요. 그 조건으로 내신만 갖고 오라는 학교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챙기고 선택 과목도 이상하게 짜치는 방식 말고 지원하고자 하는 과에 연관되게끔 잘 설계를 짜야 한다. 이런 말씀을 첫 페이지에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사실 태어나서 상대평가 처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평가를 지금 처음 하는 이 시점에서 상대평가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근데 우리는 상대평가라 그러면 머릿속에 뭐밖에 없죠? 내신밖에 없어요. 내신을 상대평가하는데 5등급 중에서 몇 등급 받을 수 있어. 계속 그런 얘기만 우리가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상대평가를 한다는 거는 내신도 그 안에 들어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생기부라고 써있잖아요. 생기부 안에 내신이 들어있는 거고 내신만 골라서 상대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생기부 전반에 걸친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생기부 안에 있는 내신은 누구랑 경쟁을 해서 상대평가를 하죠? 누구랑? 충암고 내에서 충암고에 배정된 내 동갑, 내 동기들하고 맞짱을 뜨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구성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머니 아드님이 어느 중학교 나왔어요? 인서중학교. 연서중학교. 우리 어디 나왔어요? 중학교? 충암고. 어머님은 어디? 상암중학교시구나. 어디? 진상. 어머님은요? 상신중학교. 다채롭네요. 이렇게 다채로운 중학교 아이들이 이제 몰려서 충암 안에서 맞짱 뜨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저희가 학원을 연지는 20년이 넘었는데 한 5년 정도 전부터 좀 이상한 변화들을 저희가 좀 보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위권 학생들이 예전에는 이제 은평구 소재 지역의 중학교 출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상위권들이. 왜냐면 저희가 중동관도 있었으니까 얘네들을 막 돌려갖고 예비고일관에 넣어서 막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고 각 고등학교에 흩어지게 되면 내신을 맡게 되는데 보통 얘네들이 제일 잘했었어요.
근데 한 4, 5년 전부터 그런 애들이 아니라 처음 보는 애들이 상위권을 이렇게 쟁탈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주로 어디나 신도진관, 상암, 중암, 아니면 가재울, 약간 이런 지역의 아이들이 어찌됐건 이 고등학교에 와서 상위권들을 쟁탈하는 경우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외부 지역에서도 유입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완전 강 건너 목동에서 전략적으로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충암고를 지원을 한다던가 숭실을 지원한다던가 이런 일이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이 중학교 출신의 남학생들은 당연히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중학교 애들만 봤지 내가 뭐 나머지 중학교 애들하고 경쟁을 언제 해봤어. 축구나 농구나 해봤지 뭐 걔네하고 언제 붙어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충암고한테 딱 배정이 돼서 갔을 때에는 여러 중학교 학생들이 경쟁을 할 거고 그중에 지금 언급해드린 이런 중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보통 상위권을 많이 선점을 하니 인지를 좀 해라. 걔네랑 맞짱을 뜨는 거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충암고 내에서는 이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요. 그런데 생기부를 충암고 내에서 경쟁을 하나? 생기부는 충암고 내에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들하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등급하고 1등급이 경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문과, 이과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드는 거예요. 문과, 이과 통합해서 만들어갖고 다른 고등학교 아이들하고 생기부를 맞짱을 뜨는 거죠. 그래서 내신은 교내에서는 경쟁이지만 생기부는 교내에선 경쟁이 아니라 같이 만드는 거고 외부 경쟁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 또 외부하고 경쟁하는 건 역시 교내에도 마찬가지고 수능은 경쟁을 하죠. 그래서 누구랑 고등학교 때는 경쟁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목표하는 대학이 딱 있고 뭐 그게 서강대다, 성균관대다, 연대다, 고대다, 홍대다, 서울대다라고 한다면 그 목표 대학 군마다의 경쟁 상대 고등학교가 있겠죠. 근데 그 고등학교를 얘네들이 보냐고요. 충암고등학교 다니면서 못 보잖아요. 그렇지만 전국에 있는 1,700개 이상의 고등학교에서 이름을 모르는, 얼굴을 모르는 경쟁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소속된 고등학교는 특목고나 전국 자사고일 수도 있고요. 성적군마다. 혹은 우수한 일반고일 수도 있습니다. 우수한 일반고 중에는 진짜 어마어마시하던데요. 현역으로 의대를 33명을 붙은 학교가 있어요. 일반고인데. 그러니까 뭐 수의대, 약대, 한의대 다 빼고 의대인데 33명을 현역으로 이런 학교가 있고 서울대도 뭐 10명 이상씩 합격을 하는 뭐 파주의 운정고등학교 같은 데도 있고 뭐 대구에도 지금 어마무시한 실적을 내는 일반고의 고등학교 참로 많고 뭐 보인고라든가 낙생고라든가 전국에 너무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런 일반 우수고들도 있고요. 혹은 지역자사고, 뭐 중앙고라든가 이화여고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해당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일반고, 우리 같은 일반고 아니면 지역의 비평준화된 고등학교 학생들 그 학생들하고 나름대로 맞짱을 떠서 생기부를 경쟁력 있게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충암고 생기부가 과연 휘문고 생기부랑 맞짱을 떠서 이게 경쟁력이 있나? 과학고 생기부랑 맞짱을 떠서 이게 경쟁력이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평가라고 하는 건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고등학교의 구성원이 나랑 똑같은 중학교 출신들이 아니다. 나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거시적으로 전국에 있는 수많은 고등학교 중에서 어떤 아이들과 내가 경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늠을 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대평가의 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요, 지금 상대평가의 이 스타트를 딱 앞전에 두고 있고, 지금 뭐냐? 날 잡았어요. 날이 잡혀 있어. 상대평가할 날들이 잡혀 있는데, 일정들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대평가의 날짜가 잡혔는데요. 3월 26일, 바로 3월 모고입니다. 그래서 26일 날짜 잡았고요. 그리고 6월은, 서울시내에는 지금 6월 모고를 안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적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9월 보고 그리고 11월에 안 보고 요즘에 10월에 봐요. 그래서 3월, 9월, 10월 이렇게 날짜 나왔어요. 3월 26일, 9월 3일, 10월 14일 날짜가 이미 다 잡혔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돌이라고 한다면 데뷔 날짜가 잡힌 거예요. 음반 출시 날짜가 잡혔다고요. 그럼 아이돌들이 뭘 하겠어요? 식단 관리하고 관리받고 연습하고 밤새고 이런 작업들을 어마무시하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1학년 내내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4번의 내신이 잡혀있죠. 그래서 이미 이 상대평가 일정들이 딱 박혀 있어요. 날짜까지 다 정해졌어요. 그리고 이 상대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딱 보니까 3월 26일 날 모의고사를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 대단한 시험은 아니에요. 왜? 중학교 3학년 과정을 평가할 거니까. 근데 뭐 그거는 그냥 보는 건데 문제는 본 적이 혹시 있나요? 아이들이? 국어 시험 본 적 있어요? 모의고사? 본 적 있으면 너무 좋고. 근데 이제 구성원 중에 뭐 수학은 본 적이 있고 영어는 본 적이 있고 혹은 따로따로 각각 본 적이 있고 이러는데 우리 이 시험은 아까 모의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최저를 맞춰야지 지금 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3월 26일 모의고사는 일단 8시 입실이고 8시 반부터 4시 반에 끝나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수능하고 일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시험을 애들이 엉덩이 붙여서 앉아서 집중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과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4번의 내신을 볼 건데 일단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이 되게 다르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가 다르죠? 범위가 완전 달라요. 그리고 충암고는 작년을 기준으로 재작년하고 내신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모의고사가 5개년이 들어가요. 5개년이. 그 전에는 어땠냐면은 완전 그거에 뭐 5분의 1,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범위였어요. 그리고 쉬웠어요, 사실은. 배점도 막 무슨 기생충 마냥 0.3점 막 이러고 앉았더니 작년에 이 기조를 싹 다 바꿔서 과거 대선고가 자사고였을 때 시험 범위로 책정한 내용을 다 능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뭐 정시로도 아이들 대학 보내겠다고 하면서 수능 모의고사의 어떤 그 접촉면을 넓히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죠. 자세히 보면 시험 문제 자체는 수능하고 별로 상관없이 돼요. 근데 범위 자체는 이렇게 방대하게 모의고사를 확 쏟아버린 거예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시험 범위는 대체로 교과서 2가에다가 프린트 몇 장 있었을 텐데 그게 페이지 세 수대로 얘기하면 한 10장에서 12장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충암고등학교의 이 시험 범위는 페이지 수로 얘기하면 100페이지가 넘죠. 그러니까 10배가 무조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일단 범위가 달라졌고 두 번째는 뭐죠? 평가를 하는 기준이 완전 달라요. 일단 상대평가고 채점을 더 이상 해자롭게 안 해요. 부분 점수를 얄짤없습니다. 이건 줄 세우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의도하는 바대로 제대로 쓰지 않았으면 그렇게 부분 점수 같은 것들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줄 수가 없어요. 이의제기도 있고 학부모님들도 가만히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거를 1회독을 돌린다고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일단은 4회독, 5회독, 6회독 이상을 바퀴를 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멍 때리고 있다가는 당연히 시험 기간이 도래를 하겠죠. 그러니까 플랜을 세워야 돼요. 어떤 식으로 돌릴지. 영어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린 이 게임은 판이 좀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해본 경험이 있어야지 할 텐데.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오답 노트에 대한 작성입니다. 이걸 취약하지 않은 학생이 사실 찾기는 조금 어려울 텐데 오답 노트 작성은 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예를 들어 태어나서 충암고등학교 영어 내신 시험지를 5월 초에 처음 봤다고 칠게요. 그래서 몇 개를 틀렸어요. 근데 우리 아들내미들이 뭘 틀렸냐라고 물어보면은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는 알아도 그냥 뭐 어휘가 좀 어려워서 틀렸어요. 대충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상태로는 기말을 잘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기가 왜 틀렸고 그러면은 해결책은 뭐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취약했는지를 이렇게 입이나 뭔가 생각으로 이렇게 떠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끝까지 몰고 가서 기말고사 때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일련의 이 반복이죠, 반복. 이런 것들이 일단 필요하고 그 내용을 막연하게가 아니라 학부모님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것들이 저희는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학원하고 상담을 하셔도 티키타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뭐 좀 더 관리를 해달라, 열심히 신경 써달라 그런 얘기는 그냥 서로 인사말 같은 거잖아요. 그런 상담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오답노트 정리를 했는데 지금 모의고사에서 어법 모두 고르시오 문제만 특별히 좀 취약한 것 같다. 내가 이거를 학원에서 대비하는 거를 가지고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떤 걸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으냐? 아니면 뭘 좀 더 시켜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훨씬 더 건설적이고 좀 의미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다 거쳐요. 보세요. 3월, 9월, 10월에 모의고사 보고 중간에 중간 기말 보죠. 그리고 중간 기말 보고 나서 한 2주 정도 중간고사 딱 끝나고 나서 우리 중학교 때는 뭐 했어요? 중간고사 딱 끝나면 우리 중학교 때는 기말고사 딱 끝나게 되면은 이제 뭐 친구들하고 PC방 가든가 뭐 노래방 가든가 축구 하든가 농구 하든가 마라탕 먹든가 뭐 이렇게 했겠지. 근데 그렇게 하는 일정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때는 시험 끝난 날은 놀아도 돼. 하루 정도는. 근데 그로부터 2주 동안 수행평가가 폭탄처럼 막 몰아닥쳐요. 그래서 그게 또 뭐예요? 그게 생기부의 기재가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2주, 기말고사 끝나고 2주는 오히려 내신 기간 때보다 더 빡세고 더 바쁩니다. 밤을 막 새야 돼요. 왜냐하면 과목별로 여러분 입장을 봐주면서 일정을 짜서 내주는 게 아니라 막 폭탄처럼 내거든요. 내일까지 수학과 둘 다 수행평가가 잡혀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생기부의 상대평가잖아요. 또 그렇죠? 이런 일정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을 쭉 거치고 나서 시간을 아주 빠르게 감아서요. 올해죠. 올해 이제 겨울이 됐다고 칠게요. 그럼 12월이 되면 이미 다 끝났어요. 기말고사도 끝났고 10월 모고도 나와 있으니까 아이들의 모든 성적 취합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다 끝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그때 저희한테 이주와 어학원에 10월 모의고사 성적표랑요. 1학년 때 받은 1, 2학기 합산된 그 성적표를 내주시면 저희랑 수시 지원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아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원 가는 대학의 이름이 나와요. 2개 정도. 그리고 목표 대학의 이름도 나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뭐 대충 견주어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의 다 결정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럼 그때 이제 목표 대학 결정하고 그 대학에서 원하는 조건들을 우리가 따져보고 최저는 뭐고 내신은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지 요 얘기를 한번 일단락을 짓고 고등학교 2학년에 새로운 스타트를 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내신이 너무 뭐 그런다던가 별로 준비가 안 됐다던가 여차저차해서 상담 안 하시면은 2학년 때 좀 애들이 많이 방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어딘지를 모르고 어디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항로 자체가 없이 그냥 무조건 달려가야 되면은 당연히 코너 어디를 지나야지 쉴 수 있고 물을 어디 가면 마실 수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애들이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때는 학부모님도 같이 오셔서 2대1이나 아버님까지 오시면 3대1로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충암고등학교 졸업한 우리 선배들이 이 과정들을 했던 거예요. 1학년 끝나고 2학년에 또 1학기 끝나고 2학년에 2학기 다 마무리하고 3학년 1학기까지를 이 과정들을 거쳐서 원서를 써서 냈고 그 과에 합격을 했던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3학년 졸업했던 애들이 굉장히 좀 재원이 좋았었어요. 그리고 실적도 좀 좋았었고 의미 있는 결과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 상대평가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려면 우리가 상대평가에 맞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라는 건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경험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주도 학습 말은 멋있지만 그냥 질문 간단하게 2가지 드릴게요. 중학교 3학년 과정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저는 학원 하면서 중1부터 고3까지 저희 학원에 있는데 올해부터는 중1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냥 중2부터 고3까지 이렇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학년은 고3이 아니더라고요. 고3 때 할 것도 없어요. 거의 끝났어요. 그냥 고3 때는 이제 유지하거나 약간 약점 잡아서 조금 이렇게 올려주는 작업만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학년은 중3이더라고요. 중3. 그러니까 중2에서 중3 올라가는 그때부터 중학교 3학년 1년까지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거치셨잖아요. 아드님이 거치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이 기간 중간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학교 안 가는 날에 공부를 몇 시간 정도 했을까요? 혹시 스카에 가든가 뭐 집에 있든가 학원 가는 시간 빼고 순수하게 공부를 한 몇 시간 정도? 혹시 몇 시간 정도 했었니? 그렇게 그 정도 했었어? 혹시 어때? 몇 시간 정도 했어? 안 했어. 그렇지. 우리가 보통은 잘 안 한다고 그래. 고마워, 솔직하게. 솔직하게 해서 거짓말 할 일이냐, 여기서, 그치? 그러니까, 주말에 왜 공부?
주말은 놀아야지. 학교를 주중에 계속 다니는데 주말까지 뭔 공부를 해. 좀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약간 있는 거지. 또 공부 시키면 또 아빠들이 겁나 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애 좀 그만 잡아라 좀!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하는 애들이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었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있어. 걔네가 보통 보면 형이나 누나가 있어서 그래. 왜냐면 형 누나를 봐서 장난 없네. 데이브 이거 여간 아니네? 이제 이런 걸 느껴갖고 엄마 아빠도 약간 경각심도 있고 여러분이 직접 누나나 형을 봤을 때도 야 진짜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저기밖에 못 가냐? 막 이런 걸 느껴버리면 몸이 달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인지도가 좀 빠른데 아무튼 간에 순공 시간을 우리가 유튜브 찾아보세요. 고교 내신 공부법 이런 거 찾아보면은 형 누나들이 과장 같은 거 딱 입고 나와서 되게 덤덤하니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저는 기본 한 10시간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는데 현실 맞아.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이거죠. 모의고사 같은 걸 우리가 봤어요. 그 이주아 어학원의 중2들부터는요. 국수형 모의고사를 이게 3개월 단위로 봅니다. 탑반부터는. 국수형을 다 봐요. 시간을 하루에 딱 몰아가지고 시간을 재서 5회 말까지 보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서 그 추이들을 보여지게 돼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죠. 영어 모의고사를 70분 동안 45문항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은 듣기에서 틀릴 수도 있고 파트 1에서 틀릴 수도 있고 파트 2에서도 틀릴 수 있는데 우리 아들이 만약에 이주아를 뭐 이렇게 보냈어요. 중3 때 딱 보냈는데 계속 3등급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안 봐도 보입니다. 듣기에서 한두 개 이상씩 틀릴 거예요. 3등급이 듣기에서 안 틀릴 확률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파트 1이라고 하는 18번에서 30번 구간이 좀 난도가 쉬운 구간인데 거기서도 몇 개를 틀리고 자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31번부터 40번까지는 이제 어려워요. 거기는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얘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다 어려워하거든요. 빈칸 추론 문제 4개가 나오고 순서 문제 2개가 나오고 3인 문제가 거기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수능 치르고 나면 5단율 탑5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3등급 나온다는 얘기는 한 방에 1등급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시험을 봤으면 어라? 자꾸만 듣기에서 2-3개 틀리네? 뭘 틀리나 봤더니 계산 문제를 자꾸 틀리고 대화문을 자꾸 틀리더라. 그러면 그거를 좀 이렇게 건드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랑 아빠랑 좀 친하고 관계가 좋고 애가 그래도 좀 소통이 되는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아들아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담화문 위주로 많이 틀리니까 엄마랑 요것만 다 맞춰갖고 3개월 뒤에는 요걸 한번 더 업그레이드 해볼까? 다른 건 틀려도 돼. 근데 요것만 한번 해결해보자. 어떻게? 무슨 책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빈도수로 공부를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3개월 뒤에 듣기를 2개를 딱 맞아버리고 18번에서 30번 중에 도표 문제만 맞아버리면 얘는 그냥 바로 2등급이 돼요. 3등급 3개월 뒤에.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짜서 성취를 해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 어떻죠? 야, 왜 계속 3만 나오냐? 일을 만들어. 단어를 더 외워. 문법을 더 해야지. 너무 이상한 대화예요. 너무 이거는 좀 이상한 대화예요.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한테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좀 답답한 거죠, 사실은. 전략적으로 남들이 쉽게 맞추는 걸 내가 틀리고 있으면 그걸 단계적으로 맞추면 됩니다. 빈순삽은 나중에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1등급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는지가 공부 경험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2가지 질문인데요. 대체로 은평구 소재인 중학교 학생들이 이 경험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를 숫자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은평구 소재 중학교의 학업 성취도를 한번 알아봤더니만 25개 서울시 자치구에서 24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가 속해요? 연서중학교, 영락중학교, 불광중학교, 부산중학교, 증산중학교, 덕산중학교가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서 좀 열받았죠. 좀 짜증도 나고 좀 거짓말 아니야? 너무 오버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냥 오픈이 된 자료였어요.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은평구 소재 한 대학, 진관신도도 다 여기에 속합니다. 이 중학교가 여기 빨간 테두리 아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진관하고 신도중학교가 상태가 그래도 좋은데 중암이나 상암도 좋습니다. 상태가 가재호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봤자 여기에요. 공부했던 경험은 11%, 공부하지 않은 아이들의 구성은 89%인데 여기서 공부는
중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벼락치기 했던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서 질문들이 두 가지 질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 누나가 있어서 얘가 좀 이렇게 뭔가 경각심이 있어갖고 중학교 3학년 내내 이런 활동들을 했냐라고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답답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찌됐건 간에 은평구나 서대문구 소재에 있는 서부학군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지금 합격을 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이중학교 출신 애들이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고등학교도 그 정도 수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서울대학교 합격생을 놓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은평구 소재 고등학교의 순위를 매겨봤더니 헐, 좀 결과가 완전 다르게 나왔어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9위더라고요. 여기 하나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꽤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네요, 합리적으로. 이 중학교 애들이 그대로 이 고등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아까처럼 섞였다는 얘기예요. 외부 유입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결국 9위라고 하는 전체 등수를 자랑을 했고 우리 충암고등학교는 딱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공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11%, 공부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89%. 요 정도 구성원 속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승산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마 여기 계신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이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전략적으로 충암을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조금 다른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신을 다 봤을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입학도 하기 전에 이렇게 설명해 오시고 열정을 갖고서 아이들도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당연히 목표는 뭐예요? 충암고 가서 상위권 가자! 이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순위를 매겨볼게요. 보시면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서영고, 서성안이, 중경, 외시, 동건, 홍숙, 국숭, 세단까지 서울시내 15개 대학의 리스팅이 쫙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이 중에 그래도 우리 아들내미들이 건국대 이상 정도를 지원해야만 하겠다. 이런 목표가 우리는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빨간 테두리 안에 좀 들어와야 돼요. 모의고사라든가 내신이. 이거는 5등급 제도의 내신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다 마치고 나면은 1등급도 있겠지만 2등급도 좀 섞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정도 선에 들어가야지 이제 건국대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충암 같다고 다 똑같은 고민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등급마다 고민의 내용이 다를 텐데요. 우리 아들이 만약에 최상위권이다. 즉 뭐다? 고1 딱 끝났더니 와 1 다 나왔네. 고1은 공통 과목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고1 때는. 2학년 때 달라져요. 선택 과목을 하니까 모집단이 좁아져서 1등급 받기 쉽지 않아서 2도 당연히 섞을 수밖에 없어요. 정규 아이들도. 근데 이제 이 정도 선안에 들어서 한 6.2% 정도 안에 들었다? 그러면 이제 한양대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아이일 텐데 그럼 생각해보세요.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엄마가 충암 보내자고 했지? 그래서 충암 갔더니만 예쁘게 내신이 11111 다 찍고 너무 잘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해결됐을까요? 충암에서 최상위권을 찍으면 대학에서 알아서 충암고 너 최상위권이니까 너 대통령 후보였으니까 너 무조건 이렇게 서울대 뽑아주겠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이들은 뭘 고민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 간단합니다. 경쟁자가 누군지 생각하시면 돼요. 전국에 저 정도 내신을 받은 애들이 우리 학교에만 있진 않잖아요? 그리고 저 정도 내신을 받는 아이들끼리 경쟁하는 경쟁의 리그가 정해져 있는데 그 아이들의 출신고는 특목고나 전국 자사고의 확률이 높죠. 그러면 저 국제고는 아니겠습니다만 뭐 특목고, 영재고라든가 과학고라든가 이 전국 자사고 학생이 갖고 있는 생기부와 충암고 학생의 최상위권의 생기부를 맞짱을 딱 떴을 때 매력이 있냐는 거죠. 연대가 봤을 때, 한양대가 봤을 때, 서울대가 고대가 봤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생기부를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내에서는 상당히 훌륭하다. 이거 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신을 딱 따봤더니만 1학년 때 1도 있지만 2도 나오는 거예요. 1학년 끝났더니만 야씨 전략 세워서 충암을 보냈는데 올 1도 시험차를 판에 2가 막 섞여 있어. 환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2가 웬 말이니? 무조건 다 1로 올려! 무슨 수를 쓰더라도 2로 올려! 1을 만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좀 문제가 있죠. 왜? 전국을 상대로 보시면
1등급이 있는데 2등급이 섞인 애들이 우리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휘문고에는 그런 애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중앙고에도 있지 않을까요? 이대 국어에도 있을 것이고 용인 외대국어도 있을 것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1등급과 2등급이 섞여있는 아이들은 1등급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지만 고민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경쟁 상대가 누군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목고나 전사고는 아니겠지만 지역자사고 그리고 일반고 중에서도 좀 우수한 일반고 있죠. 이런 아이들하고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대성고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앙고도 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일반고 중에 우수한 고등학교에 여기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학의 시선에서 그 고등학교 출신의 학생과 우리 충암 다니는 아들의 이렇게 딱 맞짱을 떴을 때 그 대학이 바라보는 건 이거죠.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어 너? 너 4합 8 가져올 수 있어? 너 3합 7 맞추냐 너? 너 2합 5 맞추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이들과 경쟁력에서 당연히 우위를 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쟁이 누구냐에 따라서 고민거리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충암을 믿고 갔는데 1학년 딱 마치고 나니까 3이 와리가리 섞여 있네. 이러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왜냐면 3은 9등급제로 얘기하면 4등급이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9등급에서 4, 5 나오면 대학을 못 가죠. 그렇죠? 그런데 5등급 했는데 3이 나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무슨 경쟁을 특목고랑 전사고 자사고랑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랑 경쟁하죠? 숭실 애들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일반고 애들하고 그냥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이 바라봤을 때에는 3등급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대학이 어떻게 해석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지금 9등급제에서도 수시지원 상담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내신에서 어떤 특정 과목이 4등급이다, 5등급이다 나오는 과목들이 있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여실히 보입니다. 걔는 뭐예요? 안 한 거예요, 그 과목을. 아니요, 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4등급 나왔어요. 거짓말이에요. 안 했어요.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뭘 다른 걸 하다가 이걸 놓쳤거나 예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막 이렇게 와 하다가 다른 과목 하다 놓쳤을 수도 있고 제대로 공부 안 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갔을 때는 이 3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애가 안 성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무조건 그 3이라는 숫자를 지워야만 합니다. 2학년 때 그 3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게끔 던돌이를 하는 또 엄마 아빠는 또 잡돌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충암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맞춰진 상태에서는 최상위권 그리고 2등급이 섞여있는 학생들 그리고 3자가 그린 아이들의 이 등급별 고민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아들들도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아직 오픈이 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빨간 테두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할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고 또 학원이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내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불법은 하지 마. 누구한테 피해주는 거 하면 안 되겠지만 모든 짓을 다해서 내신을 저 안에 들어가게끔 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기세예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거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우리 아들들이 이 빨간 테두리 정도 안에 들어갔다라는 전제로 조금 상위권의 시나리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선배들의 사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 빨간 테두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아들들이. 그러면 현재 올해부터 서울대학교가 이제 발표 내용이 좀 달라진 내용이 있는데 일단 서울대가 지역균형 전형 제도에서요. 올해부터 2명이 아니라 3명을 이렇게 원서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애매하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서울대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서에다가 원서 2장을 놓았어요. 지역균형으로 써. 그래서 농어촌도 주고 은평구도 주고 다 주죠. 그래서 대체로 문과 전교 1등, 이과 전교 1등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문을 따로 열어놓고 이 문으로는 일반고 학생만 들어와 웬만하면 이렇게 열어놓은 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충암고를 비롯한 서부학군의 고등학교 애들이 서울대를 붙었다 그러면 보통 이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간 애들은 뭐예요?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죠. 어찌됐건 조건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암고 실적은 지역균형으로 낸 게 아닙니다.
일반 전형으로 이번에 합격을 했어요. 일반 전형은 뭐죠? 특목 자사고 애들이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놓은 전형이고 생기부를 겁나 빡세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뚫고 우리 선배가 붙었다 이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고무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대를 다 같이 똑같은 학과에 붙었는데 누구는 직윤으로 들어오고 누구는 일반 전형으로 들어오고 뭐 때로는 정시로 온 애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일반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이 당연히 실력이 좋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역 균형보다는 직윤은 이제 내신이 극강으로 좋은 아이들이고 뭐 이런 조건들을 갖췄겠지만 의미가 있는데 그럼 일반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은 특목고랑 맞짱떠서 그 서류가 경쟁력이 있었고 이겨버렸다 이 얘기인데 뭘 어떻게 해서 이겨요? 추가 선택 과목을 제대로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내신 따기 쉽다 그래서 막 되게 이상한 식으로 막 짜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통법을 고수해서 전략을 잘 짰고 설계를 거기에 맞는 연결된 활동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랬고요. 자, 그리고 고대를 옆에 보시면 고대는 교과 전형도 있고 학종 전형도 있는데 고대는 아시겠지만 서울대나 연대보다 수능의 최저 조건을 가장 빡세게 걸고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3학 7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업우수 전형으로 한술 더 뜨죠. 4학 8을 맞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나 연대보다도 최저 등급을 가장 빡세게 건다라고 했으니 저게 그렇게 만만한 등급은 아닐 거잖아요. 그쵸? 일단 고3 때 수능을 볼 때는 재수생, 반수생이 막 들어오죠. 그걸 다 제치고서 4합 7을 맞추고 4합 8을 맞추고 3합 7을 맞춘다는 거는 현역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과거의 충암고 졸업생들은 잘 못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를 맞춘 거예요. 이거를 맞춰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혼자 못 맞춥니다. 엄마 아빠가 관리를 안 해주면 아이가 혼자서 내신도 잘하고 모의고사도 잘하고 생기부도 잘 만드는 그런 학생은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입시 구조에서. 자, 수능의 최저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지금 등급으로 어찌됐건 내신을 할애해서 진행을 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실제 사례들을 저희 재원생들의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예. 제가 아까 최모 학생이 고대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연대네요. 연대에 이제 들어가서 착각을 했는데 일단 내신이 1.6에서 1.8등급을 받은 학생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거 저희 재학생들이에요. 물론 다 충암고 출신은 아닙니다만 내신이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9등급 제도에서 1.6에서 1.8이 나왔다는 얘기는 물론 상위권이긴 하죠. 근데 1.6에서 1.8이면 보통 원서 6장을 어느 정도 선을 쓸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어딜 쓸까요? 1.6에서 1.8이에요. 어떤 학부모님들은 스카이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스카이는 보통 1.0, 1.06, 뭐 1.2, 또 아무튼 뭐 대성이나 예를 같은 1.3, 1.4 이렇게 쓰지만 1.6에서 1.8은 스카이는 못 씁니다. 1.0점대가 있는데 쟤네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보통 어디를 쓰냐면 성균관대나 서강대 정도를 쓰죠. 학적이랑 학교로 이렇게 써서 여기 어딘가를 보통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말씀드렸던 추가 선택 과목들을 제대로 선택을 했고 생기부를 잘 갖췄다. 여러분 선배 김종땡처럼 그렇게 했다 그러면 서울대를 일반 전형으로 같은 내신으로 붙는 거죠. 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내신인데 말이죠. 자, 역시나 연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7에서 1.9는 연대를 못 써요. 스카이를 일단 못 씁니다. 근데 얘가 가만히 있으면 일반적으로 성균관대나 중앙대 정도를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수점 첫째 자리 숫자고 내신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입시판에서는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간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런데 얘가 냅두면 여기 가는데 지금 여러분 선배 중에 최땡 선배는 올해 입시를 치를 때 일단 내신이 당연히 좋았죠. 그리고 재시문 면접을 얘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시문 면접이라는 거는 그날 당일 재시문을 주고서 면접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녹화를 놔두고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학생이 면접을 선호해요? 그런 남자애들이 그렇게 별로 많진 않지 않을까요? 우리 보고 면접 보라 그래도 굉장히 쫄릴 텐데 생전 처음 가는 대학교 교정에서 교수님 앞에서 그날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재시문으로 면접을 본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얘가 이걸 뚫었어요.
그러니까 현역으로 지금 이번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가 얘가 준비가 되면 얘는 활동우수로 연대를 지금 이번에 붙은 거예요, 현역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성과가 난 건데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충암고가 보냈다? 순수하게? 학교만 이렇게 맡겨줬더니 학교가 알아서 이렇게 돌아줬다?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렇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똑같은 내신을 받고 서강대랑 성균관대를 갈지 아니면 날개를 달아서 서울대나 고대를 갈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뭘 선택할래? 뭘 결정할래요? 이렇게 여쭤보면 당연히 결정하고 싶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날개를 달아야죠. 그렇죠? 그럼 날개를 누가 어떻게 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생기부와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날개를 달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있어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필수 조건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학원이 생긴 지가 20년 정도 됐고 예년에 저희 제자들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까지 막 나서서 이렇게 안 해도 웬만한 좋은 데를 갔어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되게 자기 거 잘 챙기고 뭐 이런 아이들이었는데 근데 지금 요즘의 입시는 이제 교육개정안이 몇 번이나 바뀌었고 대학 입시 구조 메커니즘 자체가 바뀌어져서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손이 안 타면은 얘네들이 제대로 된 대학을 못 가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같은 내신 보고도 엉뚱한 데를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또 똑같은 아이의 수준인데 좀 손이 가서 날개가 달려지게 되면은 예상이 너무 달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좀 피가 섞인 집에 매니저가 유능한 분이 계셔야 돼요. 근데 시작부터 유능할 수는 없고 이 단계별로 아이 수준에서 한 2발짝만 더 가면 돼요. 1발짝 정도만. 그러니까 고1에 맞는 준비사, 고2에 맞는 준비사 이런 걸 입시 전문가가 아니신데 지금부터 한 방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는 없고 하나씩 템포를 맞춰가면서 같이 입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은 일단 플래너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좀 필요한데 지금 학교 가면 어차피 일찍 일어나야 되죠. 이제 등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시켜야 되고 6시 정도에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면 뭐예요? 또 이제 1교시 가서 자고 있고 막 이러면 무대려지니까 그래서 좀 저녁에 일찍 재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머님도 원하시는데 애들이 잘 안 자나요? 혹시? 근데 이유는 제가 어저께 또 주일인데 친한 언니가 예비 고일 엄마예요. 그래서 상암고등학교 배지를 듣는데 커피숍에서 만나서 한 1시간 반 정도 같이 얘기를 좀 나눴어요. 예비 고일이니까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같이 나눈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얘기가 귀결되는 거는 내 말을 안 들어. 분위기가 안 좋아져. 뭐 나야 다 이렇게 하면 얘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무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갈등들을 겪고 분위기가 안 좋고 이제 이걸 겪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던데 그러나 목표가 똑같다 그러면은 어찌됐건 학생들이 좀 다가와 줘야 되는 게 맞겠죠? 휴대폰이 문제입니다. 휴대폰이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 학생들도 오셨지만 인정? 인정? 휴대폰 있으면 공부할 수가 없어요. 휴대폰이 책상에 있으면 수업 시간에도 집중을 못해요. 계속 보고 싶어요. 환장을 해요. 쉬는 시간에 무조건 핸드폰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중간에도 자꾸 문자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휴대폰이 내 주머니에 있거나 탁자 위에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타협할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잠잘 때에도 휴대폰은 거실에 거치대를 놓고 엄마랑 아빠조차도 거기다 둘 테니 우리 가족은 좀 이렇게 약속을 하자라든가 뭔가 이렇게 궁극의 가치를 위해서 룰을 정하시는 게 너무나 필수적이고 아이랑 관계가 물론 좋은 상태에서 이게 되겠지만 억지로 뺀다고 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짓들을 하니까 아무튼 팩트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주말에 아까 말씀드렸던 순공 시간을 확보하는 거 사부작 당연히 늘려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늘려야 되나요? 3시간으로 했다가 4시간, 5시간으로 했다가 결국에는 8시간. 왜죠? 8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시험 봐야 돼요. 이 시험을 충암고 애들이 절대로 열심히 안 봅니다. 다 디비 자고 엎어져 자고 앉았어요. 2학년들. 축구하다가 들어가고 헉헉대고 앉았고
보는 애들이 11%가 제대로 안 될 거라고요. 아까 순공 공부했던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보여주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학업 분위기가 되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서 우리 아들내미들은 단도리를 좀 하자. 본인들도 인지를 좀 해라. 어디에 속할 건지.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같이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말 공부와 주중 공부의 플랜이 좀 다를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궁극으로 나중에 성적표가 고1 때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1학기 나올 거고 2학기 나올 텐데 기존에 우리 여러분의 선배 2학년들과 여러분들의 성적표는 내용이 좀 다를 겁니다. 첫 번째, 일단은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원점수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편의적으로, 직관적으로 파악이 편하기 때문에 몇 등급이야?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몇 등급이야? 그래도 1은 나왔어. 2가 나왔대. 혹은 3으로 미끄러졌대. 이러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와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쌤, 1등급이 제 앞에서 끊겼어요. 내지는 제가 2등급의 문을 열었어요. 이런 젠장. 뭐 하나 차이로 1등급에서 갈라졌다, 자기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등급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등급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원점수를 봐요. 원점수를. 이게 교과가 아니잖아요. 교과도 지금 그걸 환산하는 그 내용이 대학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종합은요. 그렇게 1이다 2다 라는 걸 딱 잘라갖고 너는 1이니까 뽑고 너는 2니까 안 뽑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보시면 당연히 원점수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100점짜리 1등급이랑 98점짜리 1등급이 절대 똑같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아깝게 2가 나왔네 어쩌네 그게 의미가 없어요. 종합으로 안 쓸 게 아니잖아요. 종합으로 무조건 쓸 거니까 원점수를 학생들은 집중해서 딱 높이려고 하고 그러면 자연히 등급이 올라가죠. 그 과정 중에서. 그리고 A, B, C, D는 뭐예요? 중학교 때 성적표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 절대평가고 큰 의미 없어요. 그리고 등급이 나오죠. 이거는 상대평가죠. 자,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 그리고 과목의 평균과 수강자 숫자가 딱 나옵니다. 그럼 예년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표준 편차가 안 나와요. 표준 편차는 무슨 기능을 했죠, 그동안? 이 고등학교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자리 정도 숫자의 표준 편차를 보여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대성고등학교가 보통 이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요. 12는 한 예일여고 정도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 학교는 15에서 18을 왔다 갔다 해요. 이것도 좀 특이한 거예요. 보통은 15면 15고 18이면 18인데 우리 학교는 이렇게 좀 과목마다 편차가 좀 있더라. 이게 뭐예요? 내가 잘하면 깔아주네 이거예요. 우리가 22는 또 아니잖아. 분위기가 22 막 이렇게 개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구성원들이 속해 있는 우리 학교에 대한 인지를 해서 넘사가 아니다 이거는. 하면은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원점수 중요성 말씀드렸고요. 동점자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충암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작년과 작년의 시험의 이 추이가 굉장히 크게 바뀌었고 갑자기 모의고사를 5개년을 박아서 넣고 막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거는 학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정시로도 애들 보내겠다 뭐 이런 막 슬로건을 걸으셨어요. 그래갖고 내신 위주의 학습이 아니라 수능에 관련된 이런 어떤 내신을 지향하겠다 이런 취지로 유형 자체는 너무너무 내신인데 범위 자체는 수능으로 확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진도 빼기도 좀 빡세죠 사실은. 그리고 학교에서 이거 진도 다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대략적으로 우리가 고교학점제 5등급제는 사실은 좀 쉬운 내신으로 가는 방향성이 있습니다만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충암고의 작년의 이 모양새를 보면 결코 쉽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 또 2학년 돼서 선택 과목 선택하잖아요. 그럼 충암고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실적을 내야 되는데 2학년 선택을 할 때 정교권 애들이 만약에 다 물리를 선택한다고 해서 전교 1등부터 전교 5등까지 다 물리를 선택해요. 그럼 걔네가 1등급 받기 어렵잖아요. 애들도 모집단이 적으니까. 그럼 학교에서 할 일은 뭐야? 공부에 큰 뜻이 없는 애들한테 야 물리 좀 선택해라 니네도. 야 화학적으로 좀 선택 좀 해줘라. 약간 이렇게 몰아주기에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는 선정고등학교가 지금까지 계속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전략도 좀 그렇게 쓰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추이들의 우리 성적표가 녹아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충암고등학교의 학업 수준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과목마다 평균 점수는
수학은 59.4 웬일이니? 이러고 영어도 70.8 뭐 이렇게 평균 점수가 이렇게 돼 있고 편차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5에서 18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학교 알림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파악하셔야 돼요. 내신만 갖고 원서 못 쓰잖아요. 수능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수능을 제대로 모의고사를 열심히 안 본단 말이에요. 충암 애들이. 그러니까 그 인지가 좀 더 올라와야 돼요. 온도가. 근데 이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면 우리 충암고등학교 선배 성적표예요. 이게.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의 성적표인데 지난 10월에 모의고사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형아가 국어는 85점이고 수학은 76점 받았습니다. 원점수를. 그래서 그때 등급을 딱 보니까 국어가 2등급 나왔고 수학은 1등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학생 입장에 나쁘지 않잖아요. 2등급이고 1등급이면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순항을 가고 있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적표를 받게 되면 전국에서 우리 아들의 수학에 100분위가 나오죠. 국어의 100분위가 몇 퍼센트인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충암고 자체에서 전교 몇 등인지가 나옵니다. 반 몇 등인지도 나오고요. 그러면 만약에 충암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수능 점수를 한 평균 정도를 내는 학교다. 그러면은 100분위, 전국 100분위가 우리 학교 전교등수에서도 100분위가 비슷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100분위가 뭐가 나왔어요? 국어가 93.21%가 나왔어요. 전국의 퍼센테이지가. 그럼 이거를 우리 학교 구성원인 338명을 만약에 100명이라고 쳤을 때 이걸 93.21%에 들어가려면 전교등수가 몇 등이어야 되냐면 23등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몇 등 했어요? 17등 했죠. 그러니까 전교등수가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 학교 애들은 전국 평균으로 국어를 못하는구나. 조금 떨어지는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네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95.73%고 사실은 14.3등 정도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 11등 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내신도 우리 학교가 이렇게 잘 본다고 잘 보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 모의고사도 저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온도를 자꾸 맞춰야 된다고요. 여기서 잘 되니까 좋은 거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저희 조카가 그 동명여고를 다녔단 말이에요. 걔는 지금 좀 나이가 이제 졸업하고 이번에 로스쿨 갔는데 얘가 동명여고에 배정을 받았는데 사실은 용인외대부고 같은 데를 이제 썼다가 좀 안 돼갖고 동명을 지역에서 간 거예요. 근데 첫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가 아니잖아요. 지금 용인외대부고 막 준비하다가 떨어져서 동명 갔으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안 좋은데 동명여고에서 3월 모고를 봤더니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정확하게 과목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국어과 수학이 2등급이 나온 건데 동명여고에서 전교 1등을 한 거죠. 그럼 어떤 엄마는 이걸 되게 좋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교 1등이니까. 근데 얘는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정말 수준이 이렇구나. 나 진짜 여기다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 한영외고로 전학을 갔어요.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길 졸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각심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충암은 저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성이나 예일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오히려 전교등수가 퍼센테이지보다 더 나쁘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학교 수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 앞으로 3월 모고 보시면 뭘 보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런 숫자 같은 건 안 써 있으니까 우리가 계산기 돌려가지고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 하셔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2022년도에 약간 오픈 해프닝이 한 번 있었어요. 뭐였냐면 서울 시내 고등학교에 그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 성적이 한번 해킹이 됐어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됐다 이게 오픈이 확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수학하고 국어의 평균 점수를 다 구해서 이게 리스팅이 한번 돼갖고 오픈이 되는 바람에 학교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2022년도면 얼마 안 됐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지역구에서 이 모의고사 성적이 제일 높았던 학교가 이화여고더라고요. 그리고 이대부고는 좀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성고, 예일여고, 선일여고, 동명여고, 선정고 아직 충암 이름이 안 나오고 있죠 지금. 그리고 명지고, 숭실고, 진강고, 충암고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와 지금은 이제 2025년도지만 좀 극간의 차이는 있고 구성원들의 물갈이가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게 확 뒤집어지지는 않으니 우리가 모의고사를 왜 못 보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 페이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평균과 표준 편차 보시면 평균은 뭐 이 정도고 표준 편차가 너무 극간이 심합니다, 지금. 이런 구성원으로 학교 분위기 점칠 수 있다.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6에서 1.8 등급의 이 내신 등급을 가지고 누구는 성균관대라 서울대를 가고 어떤 집 아들은 서울대를 가고 이런 얘기인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운이 좋았네, 나빴네, 뭐 생각보다 못했나 보다 이런 얘기 하시겠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날개를 단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게 뭔지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공부라는 게 뭡니까? 공부. 그럼 여기 여러 가지 그림이 있잖아요. 그럼 제 생각일 때 전화 학부모님이 경험하신 공부는 이런 거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안 졸고 필기 다 놓치지 않고 하고 제발 앞자리에 와서 막 이렇게 열심히 듣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걸 많이 막 강조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학부모님들 그 수험 생활 했을 때는 어땠어요? 야자실 끌려가셨죠. 그래서 수업 끝나면 야자실 끌려가서 이렇게 막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서실 가서 새벽에 독서실 봉고차 타고 집에 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했던 건 저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우리가 경험했던 걸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1.6에서 1.8 학생이 내신을 따는 건 저렇게 따는 게 맞아요. 저 공부를 해서 따는 게 맞는데 플러스 알파라는 건 저기 없잖아요. 그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은 어머님들이 경험을 안 해보신 것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한테 그거를 설명을 잘 못해요. 정확하게 인지를 우리가 못해요. 그게 일단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애한테 그게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편하게 내신 공부 열심히 해라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모든 학부모님들이 다 똑같진 않습니다. 경험을 안 해봤지만 안 해본 경험이지만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약간 쪽팔린 것도 감수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뭐 학원에다 물어보실 수도 있고 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유튜브 찾아서 공부를 해보실 수도 있고 의구심이 나면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을 다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님들께서. 그래서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어요. 그런데 수행평가가 있어요. 그럼 수행평가를 점수로 환산하는 그것도 있지만 주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중간고사 직후 2주, 기말고사 직후 2주. 바바박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 스스로 질문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만드는 과정에서 독서 활동이 꼭 들어갑니다. 독서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남학교인 충암고는요, 이 과정이 딱딱딱딱딱 이게 규격화돼서 애들이 아주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끔 이미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요. 충암고 같은 경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학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학교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뭐 지역사회 공동체라든가 뭐 수리수리 마술이라든가 이런 동아리 활동 들어가서 이런 활동을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오케이! 내가 이 과정을 해봤더니만 나는 2학년 때 물리를 선택해야겠어. 나는 화학을 선택해야겠어. 이런 시나리오가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반을 돌면 생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걸 글로 얘기하면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수업의 창체 활동을 통해 질문하고 독서하고 중간기말 직후 2주 동안 주제 발표하고 토론하고 선택 과목 잡고 학습 방향성을 잡고 여기 마지막이 중요한데 함께 실천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진로활동을 해서 학교 차원으로 이거를 약간 더 확대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 급식실 가가지고 내가 이제 조사했던 탐구보고서를 연루를 시켜서 급식실에서 캠페인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충암고는 충암중학교도 있고 충암초도 있잖아요. 그럼 이 캠퍼스 안에서 초, 중, 고를 다 망라하는 어떤 캠페인이나 설문조사나 프로그램을 확산할 수도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지역사회로 이거를 물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학교 다행히 지역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하면은 그게 돼요. 그래서 서울대 합격한 형아는 이거를 다 한 거예요. 자, 이 부분 너무 좋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생기부 다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돼서 팀별 구성하고 융합주제 탐구에서 독서까지 들어가서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지금이 딱 그 시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이 어떤 시절이냐면은 2월 지금 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생기부가 이미 12월에 겨울방학 하기 전에 다 내라고 했어요. 애들한테. 기재한 거 다 내라. 너 활동한 거 내라. 탐구보고서 쓴 거 다 정리해서 글자수 맞춰갖고 선생님들한테 내라. 이렇게 냈다. 그래갖고 내가지고 그게 다 올라갔는데 학교에서는 이게 얘네들이 낸 내용이 혹시 에러가 있거나 놓쳤을 수 있으니 이 내용들이 제대로 박혀 있는지 애들한테 주면서 확인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확인하라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학교마다. 이렇게 주고서 충분히 보게끔 시간을 주는 학교도 있고 사진 찍어도 뭐라고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사진 절대 못 찍게 하고 빨리 보고 빨리 걷는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충암은 그렇게 해자스럽게 널널하게 주지는 않아요. 그럼 방법이 뭐냐면 미리 준비를 잘해서 처음에 낼 때 잘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기별로 요 시즌에 맞춰서 12월에 낼 때 좀 준비를 해서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정 보완이 그렇게 막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인 거죠. 이걸 저희가 당연히 도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페이지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우리 학교는 충암고 융합적 사고로 공동체를 함께 실천하는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아까 선배들이 지금 이걸 한 거죠. 그래서 서울대 합격한 김종땡 선배는 여기 있는 내용을 다 한 거예요. 이 내용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일단 궁금증, 그리고 북샐러드라고 하는 독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책 선택했고 어울리버드, 그리고 어울리버드는 일찍 와서 자습하는 거예요. 1교시, 0교시에 와서 자습하는 거고 교과 시간 프로그램 참석해서 탐구활동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연대 합격한 형은 딱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까 걔는 생기부로 간 거라기보다는 내신하고 면접을 봤잖아요. 그쵸? 재시험 면접을 봤잖아요. 그래서 걔는 거기에 갔고 서울대를 합격한 형은 이걸 다 한 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그 형은 8기, 너네는 몇 기? 11기 들어간다는. 이거 동아리 이름입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동아리의 담당 선생님이 장난 아니에요. 이걸 다 챙겨주시고 요 안에서 아이들 다 설계 짜주고 이런 활동들이 있고 수리수리 마수리는 그러니까 과학과 수학의 완전히 융합 프로그램을 다 만드는 이런 어떤 우수 동아리니까 가능하면 여기를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어요. 면접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자, 뭐 이과면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사회 공동체위원회가 우리 학교 프로그램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배들 키오스크 가지고 이렇게 탐구 보고서 쓴 학생들도 있고 키오스크를 이제 식당이나 무슨 이런 빵집이나 커피숍에 설치가 돼 있는데 서대문구에 그러면 우리 노인들이나 약간 장애인들은 그걸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실태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느냐 이걸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공학적 프로그램이 필요한 건가 이렇게 연루를 해서 지역사회 콘텐츠까지 같이 확산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안 하거나 못하는 학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내에서 끝나버리는 학교의 생기부가 많다고요. 그러면 걔네는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못 쓰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다 하거든요. 웬만한 고등학교들이. 근데 이걸 물고 가서 얘가 했다는 것이죠.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일여고가 수학 거점 학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얘 예일여고까지 가서 이 수업 들었어요. 얘. 서울대 간에. 그리고 인창고는 과학 거점 학교입니다. 얘 당연히 이것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다 확장을 나름대로 시켰고 설계를 잘 짠 거죠. 그러니까 일반 전형으로 붙지 뭐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런 활동들을 되게 열심히 3학년 1학기까지 이 학생이 했던 거예요. 지금 전제를 깔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수많은 질문지에 대한 답을 생기부에 250자, 500자, 뭐 300자 해가면서 기재를 다 해왔다라는 얘기인데 이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경희대학교에서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이들을 뽑게 될 때 무엇을 평가할 건지에 대한 질문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경희대만 그러면 유리한, 그게 아니죠. 경희대 이상은 다 이 정도를 당연히 요구한다라는 거니까 하도 애매하고 추상적으로들 생각하시니 구체적 질문사항들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 내용 중에는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질문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기본 교과 성적이 어떤지, 유난히 소홀한 과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난히 소홀한 과목은 9등급제에서
다른 건 주요 과목은 괜찮은데 뭐 한문이라든가 약간 이렇게 메이저 과목이 아닌 거가 막 5, 6등급을 찍었다. 그거 마이너스예요. 학종에서. 그래서 4등급 언더는 찍었어야 됐다. 뭐 이런 얘기고 5등급이니까 조금 기준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학업 역량인데 교내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 성과가 성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내에 예를 들어서 뭐 교과 심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탐구가 들어가서 어떤 성과나 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게 교과 역량, 학업 역량을 물어보는 질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학업 역량하고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신, 점수 이런 것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역량에서는 공동체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느냐,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조율한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지금 뭐 되게 속 시원하게 답을 만들 수는 없어요. 아직 활동도 하나도 안 했고 각각의 질문이 뭘 물어보는지도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활동하고 경희대에서 하는 질문들의 선을 연결해서 지지직 해서 불을 밝히는 거죠. 그걸 한 학기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1년마다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얘기가 좀 많죠? 그리고 좀 복잡하시죠?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뭐죠? 우리 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새끼가 이걸 알아야지 내가 이거 백날 들으면 뭐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 직후에 저희 피터 대표님이 이런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생기부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쭉 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 충암고등학교 아이들 수업하는 명지충암관이 저희가 충암고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 파리바게뜨 건물 아시죠? 그 건물의 4층이 이주아학원 명지충암 전문관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거기서 듣는 거예요. 학교에서 길만 건너면 바로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에 피터쌤이 가셔서 여러분하고 교육을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충암 내신 준비하는 법, 수능 준비하는 법, 생기부 이해시키기, 또 세특 작성하는 법, 그리고 대학이 원하는 고1 학년의 활동들. 고1 때는요, 전공에 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생기부에.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 막 의대, 약대 뭐 해가면서 고1 때부터 겁나게 막 국어랑 영어에다가도 막 그렇게 의대 뭐 생명공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고등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잘 모르세요.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1학년 때 그런 거 자꾸 써주시는데 그거는 이주아 얘기를 들을 것도 아니고요. 고등학교 선생님 얘기 들을 것도 아니고 대학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시면 알잖아요. 대학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생기부 내용들 보시면은. 그래서 일단 고1 때 들어가야 되는 어떤 활동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를 위해서 2학년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방법들, 자 그리고 이주아학원의 고등부 네이버 카페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중간에 소통하고 질문받고 대답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특정 요일에 아이들을 만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보통 이렇게 컨설팅을 혹시 받게 되시면은 2학년 때 생기부 이거 너무 머리 아파갖고 약간 이렇게 강남권이나 이런 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연간 얼마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그거 그렇게 도움되는 컨텐츠도 아니에요. 사실 나중에 보시면은 의미가 없어요. 시간만 뺏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서 할 게 아니고요. 왜냐면 수행평가가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에 빨리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답변도 빨리 받아야 돼요. 그리고 수학이랑 국어랑 과학이 일정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슬랙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들이 대표님한테 질문하고 답변 받고 티키 타카 타카 티키 계속 해야 돼요. 1년 동안. 시즌별로. 그리고 생기부 기재하기 직전에 마감 날짜를 그렇게 여유롭게 학교에서 안 줘요. 내일까지 내. 내일 모레까지 작성해서 완료.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밤에도 스카 가서 작성해서 일단 올려놓고 아침에 학교 가고 답변 받으면 그걸 내용을 정리해서 내고 약간 이런 식이라서 슬랙이라는 플랫폼으로 저희가 소통을 하게 됩니다. 슬랙 이걸 그래서 그날 교육하고 아마 저기 대표님이 당연히 100% 그걸 알려주실 거예요. 이메일 주소를 알려줘서 야 슬랙으로 신청해라. 그럼 아들들이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애들이 잘 할까요? 어리버리하면 이거 안 해요 또. 그럼 끝이에요 사실은. 네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러면. 그래서 이걸 죽기 살기로 일단 가입을 해갖고 일단은 창을 열어라. 그리고 질문에 참고해서 계속 집요하게 해라. 그리고 애가 좀 그렇게 성향이 안 되면
엄마가 좀 옆에서 옆구리 팍팍 찌르고 궁뎅이 빡빡 찌르고 약간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조금 하도록 할게요. 우리 아들들이 내신 성적에서 아까 빨간 테두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약사 빠르게 조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자, 두 번째는 수능 최저 등급은 엄마 아빠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무슨 특정 과목을 가르쳐서 애를 뭐 성적을 올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최저 등급을 맞춘다는 거는 잘하는 과목들을 더 올리는 시스템이죠. 모의고사에서. 못하는 거 올리는 게 아니라 잘하는 과목을. 그래서 아까 전에 뭐 3합 7이다, 4합 8이다 고대의 그 빡센 수능 최저를 말씀을 예시를 드렸는데 4과목이나 3과목을 무슨 과목으로 선택하게 될지 궁극으로 계속 그걸 우리가 걸러내야 되고 특강이나 과외를 하나 더 얹으더라도 수능 최저를 위해서 들어가야 될 시즌이 있다고요. 방학 때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성적표 분석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한 예의주시, 관리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생기부에 대한 충항고 관리는 이주와 어학원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잘하는 학원 없습니다. 그 어떤 컨설팅 회사도 충항고를 이 정도로 오랫동안 지켜봤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곳은 없다고 저는 단언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전제는 뭐예요? 학생이 요구를 해야 돼요. 안 하는 애를 억지로 이렇게 뭐 강요를 하거나 독려를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무료예요. 재원생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화이팅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 지금 학생들 지금 학교생활 레포트 요걸 드렸거든요. 요거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